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68년생 여자분의 파산 면책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14일날 선고된 사건입니다. 폐지한 걸로 봤을 때 환가는 없었고 부동산도 이제 환가 포기 신청을 했네요. 파탄 시기는 2004년입니다. 일단 그 채무자의 그 주거 이력은 2006년에서 13년도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상계동에 삽니다. 어머니 명의로 1,500만원 보증금인데 여동생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 이력은 2006년에서 2013년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을 했고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식당, 호프집,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탄 시기는 2004년입니다. 1991년 결혼 후 남편이 건설 조적공으로 일해서 버는, 조적이 이제 벽돌 쌓기죠. 버는 돈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식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시작함. 남편과 시청인이 신용카드와 대출을 받아 시작하였는데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고 생활에 힘들어짐. 이를 그만두고 2006년부터는 인테리어 사업자를 신청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남편과 함께 시작하였으나 2011년 그만두고 2013년 폐업 신청을 하고 현재는 이제 별거 중이고 건강도 악화되고 해서 파산을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2006년에 13년은 채무자 명의로 하고 남편이 이제 주로 하고 같이 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파탄 시기도 이 채무자가 그 신청서에 무심코 기재한 걸 기재했는데 거기에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파탄 시기가 되게 중요하죠. 이걸 무심코 적으면 안 됩니다. 파탄 시기는 부인권 행사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물론 대충 적어도 관제인은 여러가지 어떤 채무 발생 시기라든가 재산 내역을 비교 검토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족관계 정보는 본인 채무자 있고요. 아버님 있고 충북 제천에 거주합니다. 어머니는 공공근로 연명하고 남편은 이제 건설 일용직, 아들, 딸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자녀들이 좀 이제 다 커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서 아마 이 돈으로 생계를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 자식들, 자녀들 이 큰 보탬이 되죠. 180, 160, 340에다가 어떤 식이든 남편하고 이 채무자가 네 식구가 벌어서 이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죠. 근근히 생활을 할 겁니다. 빚은 못 갚아도 일단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빚을 다 채무가 1억 1,000이에요. 1억 1,000. 그래서 이제 재단 채권은 세금이죠. 1,343 있고 부가가치세입니다. 아마 인테리어 사업할 때 남은 세금 같아요. 채무자 명의의 그 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이게 이제 고성군 현내면 무슨 예 있는 임야인데 이게 이제 어디서 취득을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지인 목사가 도우 및 답례로 2004년경 증여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가치가 없습니다. 90만원. 그래서 환가 포기했습니다. 자녀 재산이 있는데 쭉 보면 한 150도 안 되죠. 아니 200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설사 은닉 재산이라도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거 2011년에 한 거는 좀 은닉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래봐야 150이니까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 있는 그 토지도 넘어가고요. 왜냐면 90만원인데 부가세 체납금 1,300만 압류돼 있습니다. 결국 이거 국가에서 알아서 체납 처분, 공매 처분을 해서 가져가든지 아마 할 겁니다. 권리 행사를 국가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파산 절차에서 힘들게 매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국민행복기금 상록수 제1차 유동화 전문회사에서는 채무자 소유 강원도 고성군 토지에 대해서 환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서를 내면서
근데 이 이의신청은 뭐 이의신청에 불과하지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가 90만원이니까 아무리 높게 팔아도 뭐 2배 해도 180이죠. 근데 이미 부가가치세 체납금 1300만원이 압류되어 있어요. 이 압류도 안 풀어줍니다. 국가에서. 압류를 만약에 풀어서 200만원에 누가 사겠다고 해도 200만원을 제가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도 관제인 보수가 들어가죠. 국가는 손해죠. 그러니까 풀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뭐 한 1500에 팔았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다 납부하니까 그때는 풀어주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죠. 그래서 이거는 환가 실익이 없어서 이런 이의사유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험계약은 대부분 2010년 이전에 해약하였고 금액도 소액, 현재 남아있는 보험 채무자를 피보험자라고 딸을 계약자라는 소멸성 건강보험으로 해약금이 총 185만원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이제 아까 포기한 거죠. 음식점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장남과 장녀가 아까 말씀드렸죠. 철도 관련 기술직,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로서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아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군이면 체납세 과다로 환가 실익이 없어 환가 포기 신청했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잘 알아두시면 이런 거는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업을 하신 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시골 땅덩이가 있어요. 아니면 별로 가치가 없는데 체납 처분이 딱 돼 있어. 그러면 사실은 그 세금은 이제 어차피 면제가 안 되니까 면책이 안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 면책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면책은 되죠. 그리고 그거를 환가를 할지 안 할지는 관제인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런 사안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을 놓고 채무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파산면책을 늦게 들어왔는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끙끙거리고 고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법률적 고민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남한테 자꾸 알려서 뭐 창피할 수도 있지만 몰래 다 비밀이 보장되니까 조용히 모르는 데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요즘 뉴스타트 상담센터도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홍보를 하지만 그때 한 두세 분 오셨어요. 그러면 그런 상담센터에 가서도 한번 조용히 본인에 관한 어떤 법률적 문제를 끙끙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 지식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 파산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혹시 채무가 1억 3천인데 파탄 시기가 아마 인테리어 사업 끝나고 이때 파산 신청했어야 돼. 원래 2013년 14년도에 이 빚만 컸지, 그쵸? 이 빚만 늘어났지 뭐 변한 건 없죠. 그 사이에 애들 컸겠지만 미리미리 빨리 하루라도 더 먼저 파산 면책을 했으면 좀 더 낫겠죠. 그나마 아마 뭐 그런 강원도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땅하고 이런 게 혹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파산 면책 사례라 그래서 뭐 면책이 됐으니까 관제인 입장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사례를 한번 발굴해서 비슷한 사안에서 고민 중인 분들한테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엔 제가 주로 환가 사건, 이제 환가 사건이 관제인한테는 되게 중요하죠. 찾아내야 되니까 수입도 연결돼 있죠. 많이 찾아내면 많이 버는 겁니다. 사실은 실적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환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환가 하기 위해서는 잘 찾아내야 되고 면담도 잘 해야 되고 서류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소송이 있으면 또 소송도 잘 헤쳐나가야 되죠. 수개를 해서 가처분, 뭐 가압류, 강제집행, 하여튼 오만 모든 잡다한 민사소송, 민사집행 거기에 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나중에
조사를 하면은 뭐 많을 때는 한 20-30%, 적을 때는 한 10% 정도의 사건만 남습니다. 나머지 70%, 80%, 90%는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와중에서도 뭔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관제인 입장에서는 뭐 늘 하니까 별거 없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그 고민으로 다가와서 파산 면책을 주저하는 그런 뭔가 쟁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의 재산이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냐, 어머님의 재산이 있는 건 있습니까? 뭔가 파산 면책에서 부정적인 경우가 있는 건 아닌가.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자녀 명의, 그러니까 재산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있는 게,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게 정당하면은 아무리 파산관제인이라도, 아무리 판사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파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2020년 2월 1일부터 부모, 배우자, 자녀들 거 아무것도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 그럼 그냥 막 본인 거만 홀랑 내면 기계적으로 파산 면책 시켜줄까요? 면책이 될까요? 그게 아니죠.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조사하다 보면 면담을 통해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 발견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이런 부모를 비롯한 자녀들, 배우자 거를 안 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부담은 줄겠죠. 예전에 이제 그런, 근데 여전히 고민은 해야 됩니다. 혹시 배우자의 재산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고민만 해봐는 안 되고, 파산을 뭐 신청 대리를 많이 하거나 관제 경험이 있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밀 진단을 받으십시오. 정밀 진단을 받고 확실하게 이거는, 그러면 뭐 면책이 무조건 된다, 아니 이건 한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니다, 중간에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그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